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이제 하잖아요. 네네. 딱 30분만 하고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새벽 2시까지 핸드폰을 하다가 결국에 시력을 잃고 라식 수술을 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얼마나 정말 놀랐던 게 73년가 저한테 초출고리가 잠을 제가 정말 고생한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밥을 먹었는데 구워가지고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치킨 먹던 근데 제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좀 찾아봤다면 네. 혹시 해외에서 해외 배우든 그냥 뭐 영국 사람이든 그냥 뭐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영화 그 인턴에 나오시는 앤 해서웨이. 앤 해서웨이. 그분도 좀 떠오르네요. 맞아요. 어떤 점이 좀 떠오르셨어요? 뭔가 그분의 애티튜드를 봤을 때 그런 애티튜드적인 면에서 극 중에서는 좀 우당탕탕 하는 장면도 나오지만 그 배우 자체의 이미지로 봤을 때 되게 공식 석상에서 막 격식이 있고 우아하고 지조있는 그런 절제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정답이 있겠어요. 네. 그냥 내가 느끼는 게 맞습니다. 저는 또 이 양수를 맡았을 때 딱 떠올랐던 이미지가 그 영국의 고대 있잖아요. 네. 뭔가 드레스, 그 사교 모임에 네. 되게 형식적인 모임 있잖아요. 식사 자리에서 숟가락 포크 10개 있어요. 순서대로 써야 되는 거 순서대로. 있죠. 그런 격식. 그리고 거기 사교계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약간 견제하면서 그 허례의식이 좀 있는 느낌이 있죠. 하지만 할 말은 하고 굉장히 절제미가 있는 거에서 고전곡에 잘 어울리는 그 키이라 나이틀리 있잖아요. 네. 저는 그분 하면 되게 떠오르고 잊혀지지 않는 게 되게 말랐잖아요. 네. 그 여린 몸에서 나오는 툭툭 끊어지는 강한 영국식 악센트. 되게 묘하게 지적으로 좀 느껴지고 얼굴을 보더라도 되게 몸은 마르시고 날씬하신데 묘하게 선들이 되게 굵어요. 눈도 크고 턱도 좀 각져 있고 거기서 나오는 묘한 자신감과 영국 사람들의 프라이드 있죠. 네. 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어울린다고 느꼈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키이라 나이틀리가 했던 작품들을 보면 어텀먼트라든지 오만과 편견, 오전물에서 사실은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분이 그런 영국 문화를 대변하는 것들을 많이 활동해서 대영제국 훈장까지 받았다고 해요. 정말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 문화, 영국 방식, 그 우리 브리티시라고 상징하잖아요. 그거에 뭔가 상징물 같은 느낌이 들어서 특히 저는 그분이 떠올랐는데 정말 우리가 고유명사가 될 정도로 브리티시하다. 그렇죠. 이런 말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이 말 들었을 때 어떤 생각 좀 떠오르세요? 영국식 발음도 미국식이랑 좀 차이가 있잖아요. 워터 이렇게 좀 약간 발음부터 각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식 유머와 영국식 유머에서도 좀 그 차이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미국식 유머의 대표적인 뭐 TV쇼 중에는 SNL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과장되고 좀 템포도 빠르고 엉망진창이죠. 좀 선정적이고 그런 느낌이라면 네네. 영국식 유머는 블랙미러처럼 좀 블랙 유머 상당히 냉소적이고 좀 지적이고 그래서 내가 똑똑해야지만 저 유머를 듣고 웃음을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내가 진짜 오늘 우울한데 우울한 거 끝까지 봐서 딴걸 파고 싶다. 이럴 때 영국 코미디 보시면 돼요. 이거 보고 나면 세상이 살만할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그 묘하게 냉소적인 태도 있잖아요. 약간의 우월의식 이런 것들이 그 영국 사람들에게서 조금 오는 태도라고 보이기도 해요. 사실 제가 또 옛날 사람이니까 그 브리티시하다 딱 그 단어를 들으면 묘하게 그 장면이 소환되는 게 있는데 저는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있죠. 디카프리오 나왔던 아마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명작인데요. 근데 그 디카프리오는 요즘에는 그 똑같은 여자친구 있잖아요. 내가 바뀌지만 똑같은 여자친구. 저희 때는 그 디카프리오가 되게 꽃미남으로 아니 어떻게 저런 이렇게 그런 상징이었는데 타이타닉이 실제로 영국에서 출발해서 뉴욕으로 가는 배기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풍경, 그 사람들의 말투, 그때의 복식, 방식들이 영국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사교적인 어떤 결혼, 정략 결혼, 그 사교계의 모임들, 약간 형식적인 걸 치중하는 문화 여기에 더해서 배에서도 계층이 나눠져 있잖아요. 우월한 뭔가 그런 로얄의식.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왕좌왕하는 그 재난 속에서도 여성과 어린이를 먼저 구하는 그래서 약자를 먼저 돌보는 왜 안 무섭겠어요. 그래도 그 약자들을 먼저 돌보는 아까 제가 로얄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 우월의식이 정말 그냥 잘난 척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한 절제된 행동까지 수반되는 책임의식 거기에서 오는 되게 숭고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떠올랐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이제 구명보트로 이제 탈출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악단들이 마지막까지 연주해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실은 어렵잖아요. 거기서 그런 정신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애티튜드 그런 것들이 정말 브리티시라고 느꼈고 또 정말 전반적인 뭔가 공기라고 느꼈던 게 사람들이 당연히 우왕좌왕하죠. 그때 선장이 딱
써서 비더 브리티시라고 한마디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느려져요. 품위 있고 우아하게 움직이는 거. 내가 영국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네. 그런 아이덴티티가 뭔가 유전자에 녹아있는 느낌 있잖아요. 사실 이건 우리가 노력해도 잘 안 돼요. 맞아요. 그런 우아함과 품위, 거기에서 오는 것들이 있고,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절제미 있잖아요. 이게 저는 브리티시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또 유명한 영화 중에 킹스맨에도 맨 맥스맨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영국이라는 그런 브리티시함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주는 그 매력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매너, 애티튜드, 기본적인 뭔가 그런 것들이 단어에 녹아있는 게 브리티시라는 게 좀 배우고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요즘에 저는 이제 진료실에 사실은 네. 20대 분들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꼰대 같을까. 저 MZ들이 보기에 얼마나 저 네. 아줌마는 구식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 그 MZ분들이 자유분방하지만 이 절제미를 되게 원해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가생살 이런 말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잘 안 되니까 진짜 가생 살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절제미를 가져야 되는지 많이 물어도 보시거든요. 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절제력을 갖고 싶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아유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제가 절제를 못하는 순간 중 하나가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이제 하잖아요. 네네. 딱 30분만 하고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새벽 2시까지 핸드폰을 하다가 결국에 시력을 잃고 라식 수술을 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진짜 저한테 절제력 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스마트폰. 이어서 너무 편리하고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정보를 쉽게 얻는 것도 있지만 네. 말씀처럼 이렇게 조금 무절제지거나 이로 인해서 조금 일상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맞아요. 제가 또 오늘은 절제력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진료실에서 다양한 절제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가장 많이 듣는 건 정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스마트폰. 제가 요즘에 얼마나 정말 놀랬던 게 70대 할머니가 저한테 쇼츠 보느라 잠을 못 주무신대요. 어머, 그래서 제가 쇼츠 뭐 보세요 할머니? 누구 보이시냐? 이렇게 했더니 발끈하시면서 돋보기 쓰고 본다. 저한테. 그분은 사실 진짜 여러 가지 보세요. 예를 들면 조경 이런 것도 보시고 반찬 이런 것도 보시고 병원 오는 길 막 이런 것도 보시고 상생카드 막 기타 등등 진짜 다양한 걸 유튜브에서 배우시더라고요. 하긴 또 알고리즘이라는 게 발달해서 맞아요. 개인화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볼 수가 없다니까요. 어쩌면 내가 궁금한 걸 이렇게 보여주는지. 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된다고 얘기도 하시고 스마트폰 얘기 진짜 많이 네. 하시고 그리고 특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이런 거 또 요즘에 이런 거 많죠. 배달 음식 이런 거 너무 자제하기 어렵다. 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고 이거랑 이어져서 폭식 돈 쓰는 거 뭐 충동 구매 사실 뭐 너무너무 많죠. 네. 특히 요즘에는 요즘 사람들이 좀 참는구나 기다리는 게 좀 안 되기 때문에 네. 약간 충동적인 말 이때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말 하고 나서 관계를 잃거나 맞아요. 읽고 나서 후회하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특히 이런 향수를 쓰는 분들이 이 나이대 어려워할 것 같은 문제가 사실 또 폭식 먹는 거 어려우면 평생 없으셨죠? 아니요. 저도 이게 노력으로 이루어진 체중이어서 간당간당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한 번씩 입이 터지면 정말 참기 힘들거든요. 특히 왜 그렇게 폭식은 밤에 찾아오는지 그러니까요. 먹고 싶은 게 밤에 생각나면 먹으면 사실 소화도 잘 안 돼서 다음날 지장도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좀 절제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꼭 날씬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한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그러니까 중3에서 고1 넘어갈 때 인생 최고 몸무게를 찍었거든요. 네. 그때 62kg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단기간 체중이 많이 늘기도 했고 근데 그때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학생이니까. 맞아. 학생이니까. 다들 약간 어른들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대학만 가봐 다 빠져. 맞아. 근데 대학 갔는데 안 빠져요. 빠지더라고.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뭐야 대학 가도 안 빠져? 그거 알았는데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일주일 잘 먹으면 몸이 너무 정직해서 바로 살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실은 좀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20대 초반에 그냥은 안 빠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네. 3, 4년 동안 노력을 해서 체중을 많이 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한 45kg에서 한 48kg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말씀처럼 노력으로 유지하는. 맞아요. 노력 없으면 유지가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먹는 거를 어떻게 조절도 해봤고 정말 판물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판물 다이어트. 그게 뭔가요? 판물을 먹으면 살이 빠지나요? 네, 그러니까요. 팥을 삶거든요. 네. 처음에는 또 건강을 생각하니까 팥에서 뭔가 유해한 물질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팥을 약간 보리차처럼 오래 우려요. 그래서 그거를 물처럼 마셔요. 그럼 묘하게 먹다 보면 또 먹어지네요. 근데 이걸 먹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리고 일단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폭식에 대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은 이거를 좀 버려야 돼요.
맞아요.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정답이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지. 이건 우리가 사실 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식욕이 들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 내가 폭식의 욕구가 들었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즉 식욕을 느끼지 말자가 아니고 네. 이 폭식이 욕구가 들었을 때 내가 어떤 스위치를 켜서 대안 행동을 찾을지 이걸 찾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 보시자면 어떻게 좀 가능하셨어요?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에 비춰서 봤을 때 제가 정말 고생한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밥을 먹었는데 누워가지고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치킨 못 참죠. 근데 제가 그걸 그 시간에 먹으면 100% 살도 찌고 100% 내가 소화도 안 돼서 내일 힘들 걸 아니까 그래 나 진짜 오늘 밥만 참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시켜 먹는다 하고 시켜 먹었던 경험이 있는데 뭐 그렇게 했더니 좀 참아지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그 어제 그 강렬했던 치킨 닭다리 욕구 있죠. 생각보다 약해져서 제가 치킨 대신에 맥도날드에서 치킨 너겟을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배우신 분이요. 이게 가장 건강하게 폭식이 아니더라도 욕구를 저희가 충족하는 방식인데 네. 여기에 다 정답이 들어있거든요. 첫 번째는 욕구를 미룬 자. 그런데 안 한다가 되면 못 참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룬 자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미뤘을 때는 보상을 줘요. 보상. 근데 미루잖아요. 그럼 그 욕구는 필연적으로 약해져요. 그러면 작은 보상으로도 충족이 돼요. 그럼 이럴 때 채워지는 게 효능감이에요. 뭐냐면 내가 욕구랑 싸워서 이겼네. 나 조절 가능하네. 맞아. 이런 느낌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아까 그 무절제한 충동이 왔을 때 약하게 와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기는 경험들이 늘어나면 말씀처럼 미뤄져요. 맞습니다. 제가 너무 공감하는 게 자취를 하고 정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었는데 그때 너무 시켜 먹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담도 맞아요. 되고 또 그게 남으면 음식물 쓰레기도 너무 귀찮고 해서 제가 좀 참아봐야지 하고 참으니까 참고 난 다음날 너무 뿌듯해서 그 다음날도 안 시켜 먹게 되고 하다가 제가 배달 음식을 점점 끊었거든요. 이 방법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 저 어플 지워봤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말 끝나기 전에 안 되죠? 네.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어플 또 깔고 인증받는 거 1분도 안 걸려요. 맞아요. 근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포장하세요. 거든요. 근데 꼭 포장이 정답이라기보다 아까 말한 프로세스가 다 들어있어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배달을 시키면 최저 금액 채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시키게 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하나 먹고 하나는 내일 먹어야지. 근데 사람 마음이 되나요? 아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많이 먹을 수밖에 없게 네. 되기 때문에 포장은 우리가 하나만 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포장을 시키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야 되잖아요. 네. 가는 동안 전환이 되는 거예요. 즉, 내 그 욕구에서 걸어 다니고 공기 쐬고 음악 듣고 걸어가면서 사람 보고 그러면서 관심과 충동이 좀 지나가게 욕구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포장했으면 가급적 저는 추천드리는 게 다시 가지고 오셔서 드세요. 안 먹는 게 아니고. 근데 그때 좀 조절이 돼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사실은 우리 어디 가나 혼밥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혼밥할 때 보면 다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그냥 밥만 먹지 않나요? 그쵸. 네. 다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폭식에 가장 안 좋아요. 무의식적으로 먹어서일까요? 그쵸. 일단 저희가 포만 중초는 15분 정도 지나야 포만감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특히 집에서 혼자서 폭식을 천천히 하는 분이 되게 없어요. 15분 안 걸려요. 맞아. 저도 많이 환자분들 만나보지만 고기를 구워서 폭식하는 분 별로 없어요. 맞아요. 초콜릿 저희가 부셔 먹으면 하나 먹는 거 5분도 안 걸리죠. 맞아요. 이렇게 먹다 보면 포만 중추가 만족을 느껴버리기 전에 이미 나는 다음 봉지를 트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럼 또 이 먹는 것도 우리가 아까 속도가 중요하다고 네. 했죠. 근데 천천히 먹자. 이건 묘하게 또 어려워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급적 누구랑 대화를 하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혼자 사는 경우라면 내가 먹을 양만 덜어놓을까요?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먹을 양만 더는 것도 좋고 네.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게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화가 많은 분한테 화 어떻게 참을까요? 라고 말할 때요. 화는 안 참아져요. 말하거든요. 네. 다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벗어나는 것도 좋은데 벗어날 수 없다면 그 화를 천천히 말하세요. 라고 해요. 혹시 화를 천천히 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화를 이렇게 냈을 때 안 먹히니까 조곤조곤 말해서 화를 낸 적은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윽박 질렀을 때는 다 안 나오던 게 조곤조곤 말하니까 상대방한테 더 효과가 먹히더라고요. 정답이요. 그래서 화를 안 낸다, 소리를 안 지른다가 아니고 천천히 말하면 오히려 내용이 전달되고 화라는 감정이 안 끼어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화내기 어렵거든요. 불가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음식의 예를 들면 천천히 먹어야지는 묘하게 잘 안 되고 천천히가 뭐야? 3번
씹는 거에 5번 씹는 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냥 한 번 손으로 먹을 만큼 집어서 입에 넣고 입안에 모든 게 사라질 때까지 다음 숟가락이든 다음 손은 안 든다. 오, 효과적인데요? 이거요. 하긴 과자 먹을 때 하나 넣고 다 씹기도 전에 하나 더 집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먹는 것만 집중하되 한 번 입에 넣고, 물론 주먹쥐입은 안 됩니다. 한 번 입에 넣고 이게 다 사라질 때까지는 다음 손은 안 넣는다. 이게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지고 저는 진짜 단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진짜 추천드리고 저도 자주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사탕 먹기. 아, 사탕이요? 사탕을 우리 부셔 먹지 않고요. 단 거 진짜 먹고 싶을 때 사탕을 녹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제로슈가 이런 거 많잖아요. 맞아요. 칼로리 낮은 거. 근데 혹시 앉은 자리에서 하루 동안 사탕 한 봉지 있죠? 다 드셔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거 어려워요. 네. 지쳐서 못 먹어요. 맞아요. 이거요.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다 보면 네. 그 욕구들이 지나가고 생각만 해도 알사탕 한 10개 이상 먹은 사람 너무 피곤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단맛이나 이런 먹고 싶은 욕구들이 좀 충족돼요. 아. 그래서 안 먹는다가 아니고 요약하자면 오래 먹을 수 있는 걸로 바꾼다. 그리고 속도를 늦춘다. 이게 우리가 폭식을 가장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절이 되면 아까 느끼셨던 것처럼 나 이거 조절할 수 있네. 이런 효능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 자존감에도 되게 도움이 돼요. 저도 좀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제가 과자를 좋아하거든요. 과자 먹을 때 최대한 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또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폭식을 하는 분들 기저에는 아까 우리 이 향수, 버버리 향수에서 약간 느껴지는 게 결재미가 있고 일관되고 큰 소리도 안 될 것 같고 네. 지적인 느낌이죠. 네.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겉으로 볼 때 덜렁덜렁해 보이고 밝고 이런 분보다는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하려 하고 완벽주의가 있거나 끊임없이 자기를 통제하는 분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무절제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필요한 건 폭식에 대한 어떤 조절하는 행동을 할 때에도 자기 수용과 자기 용서를 하는 게 가장 사실은 필요한데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저랑 한 1년 정도 치료했어요. 네. 그리고 폭식도 진짜 많이 좋아져서 이전에는 진짜 어떤 정도였냐면 중간에 화장실 가야 돼요. 먹기 위해. 직장에서 사람들이랑 네. 식사를 해요. 근데 네. 많이 못 먹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많이 먹는 걸 사람들이 개걸스럽다 볼까봐. 그런데 그분 몸무게 30kg 돼요. 정말요? 그러니까 왜곡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당연히 배고프죠. 그리고 참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화장실 가서 막 우걱우걱 먹고 토하고 나와요. 근데 그렇게 나올 때 거울을 볼 때 정말 눈에 터진 실핏줄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자괴감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제가 알아요. 뭐냐면 누구보다 자기 절제가 높은 분이에요. 직장에서 사람들 만날 때 일하는 거 철두철미하고요. 남한테 티끌 하나 피해주는 거 없어요. 남의 감정 굉장히 민감하고 절제력 굉장히 높고 네. 가족 부양하고 그렇게 살거든요. 네. 그런데 참지 못한 그 절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걸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1년을 치료하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네. 좋아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진 듯 울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다 망가졌다. 다시 원점이다.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다시 화장실에서 빵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했는데 실패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실패라 느끼시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그분이 1년 동안 치료하면서 9개월, 10개월, 11개월 이상을 잘 통제하고 지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폭식할 때 있었죠. 어떻게 없나요? 그렇죠. 없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한번 딱 무너지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100점이었던 게 70점으로 왔다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빵점이 됐다. 빵점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역할은 그분에게 우리가 해왔던 건 70점이다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망했다 또는 좋아진 게 하나도 없으면 그동안 잘 지낸 것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 절제력을 가지고 일이나 먹는 거 거기로부터 자유로웠던 경험들을 얼마나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드리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건 이런 폭식에 대한 조절을 하려고 해도 5번을 하면 안 될 때가 와요. 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해 나가는 거는 100점과 빵점의 어떤 게임이 아니고 다만 승률을 높여가는 게임 있잖아요. 20점이면 30점을 만들고 그러다 50점이다 어떡해요? 어떻게 사람이 우상향을 하나요? 맞아요. 30점이 또 돼요. 그러면 또 40점을 만들고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나아지고 때로는 20점이 돼요. 하지만 내 삶의 전체가 20점이 된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부분에 대해 너무 자괴감 느끼지 마시고 먹을 수도 있고 먹어도 되지만 너무 이 부분이 무절제해진다면 이런 부분만
속도만 좀 늦추자. 이런 관점으로 여유 있고 느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정에서 결국 성공도 있었던 거니까요. 절제력이 너무 심해져서 이런 부작용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도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이렇게 우아하고 네. 또 내면의 절제력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오늘 말 또한 약간의 팁을 드린 거지 내면 힘이 다 있으시거든요. 네. 그걸 믿고 또 오늘 이런 향기로 함께 마음도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영국의 클래식함과 현대적인 세련미가 묻어나는 버버리포 우먼 향수와 함께 살펴봤고요. 더불어서 폭식과 관련된 어려움도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궁금했던 향기 이야기, 또 어려웠던 마음의 이야기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또 친절하게 남겨주신 부분들은 정신과 의사나 조향사 입장에서 저희가 설명도 해드리고 제가 또 손이 크잖아요. 네. 또 댓글 남겨주신 분 선착순으로 3분을 제가 정품 사진을 항상 보내드리니까요. 적극적으로 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분 보내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향기 여정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